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그런데 겨울 문턱에선 오늘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곤 했지만 자욱한 먼지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수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전 너무 목이 칼칼하고 눈도 따갑고 네. 너무 괴롭습니다. 평론가님도 올 때 마스크 하고 오셨죠? 네, 마스크 사용하고요. 사실은 생계 수단이니까 그렇죠. 이비 인후 계열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관심이 참 높구나 싶은 게 점심시간까지 확인을 해보니 그 모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등, 2등, 3등이 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부제 뭐 관련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욱한 바깥 공기만 봐도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특히 수도권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어요. 네, 3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2.5톤 이상의 오래된 경유차는 통행이 중지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어기시면 과태료도 10만 원 물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2005년 이전에 서울에 등록한 차량은 오늘은 이 오래된 경유차 운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 차량 이거 의무적으로 이부제 대상이 되고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늘 밤 9시까지 한 450여 개 공공기관 주차장 문을 닫으니까요. 네. 뭐 업무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봄에는 또 이런 거에 더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금 면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지난번에 돈을 꽤 많이 썼는데 네. 사실은 타박만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1월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해서 파격적인 조치였는데요. 사흘 동안 쓴 예산이 한 145억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시가 1년간 이 관련 예산으로 잡아놨던 돈이 249억 원입니다. 그런데 1월 절반 셋째 이상을 쓴 주에만 거네요. 절반 이상을 쓰고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황사가 몰려오기 전에 이 정책은 쓰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이런 타박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었느냐. 돈을 꽤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이 운행하는 통행량을 보니 감소된 부분이 뭐 한 1% 내외. 대신에 대중교통은 이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실제로 이 조치가 통행량을 줄이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이제 지하철이나 네. 버스 이용객은 늘더라 해서 이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미세먼지는 원래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들이 또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랑 결합이 되면서 더 악화되는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국이 대기 질 문제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 발표한 특별 대책, 대기오염 특별 대책은 또 후퇴했더라고요. 사실은 다 돈 문제예요. 지금 중국도 미국하고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인심이라는 게 곳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라는 게 결국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수 있는 생각들인데 미국에서 소위 달러화로 얻어맞다 보니까 중국이 환경 규제를 종전처럼 강하게 해서는 우리가 이 공장 돌리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올해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미세먼지 저감량은 5%를 줄여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3%만 줄이자 일단. 그러니까 석탄으로 돌리던 공장 같은 것들을 가동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의무적으로 주었는데 그렇죠.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산둥성 일대에 중국이 지금 대규모로 석탄 혹은 화력 발전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준공이 되고 나면 더 대기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이제 이런 데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 그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째려보기도 하고 눈썹도 치켜 세우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외교가의 어떤 힘의 균형 문제도 있을 쉽진 것이고요. 않죠. 사실은 뭐 법정에 세우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뭐 법리 구조가 그렇기는 한데요. 대신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과학계에서 나설 수는 있겠죠. 국내에서 한 시민단체가 그래서 한국 정부는 배임으로 그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한 쪽으로 법정에 세우자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는 한데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과학계에서 인공강우 같은 것들을 좀 동원을 해서 서해안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전에 비로 떨어뜨리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 이번에 이 극심한 어제 오늘의 미세먼지는 좀 국내 요인이 큰 것 같다. 또 이런 진단을 하셨어요. 지금 바람이 워낙 불지 않고 대기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발전소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오염 물질들이 그냥 갇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던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비상 조치에 또 처음으로 포함된 내용이 있죠. 그 화력 발전소 출력 제한 조치.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환경부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오래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는 좀 가동을 중단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왔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부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봤더니 그래도 그 해당 가동 중단 조치가 초미세먼지를 한 1,000톤 이상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발전소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충남 지역에서도 한 500톤 가까이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출퇴근길에도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 다각도에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역시 미세먼지 속에 있는 것만큼 좀 답답한 뉴스긴 합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지난 5월보다 더 내려갔어요. 네, 반년 만에 종년보다 내려잡았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 내년에는 2.6%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반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0.2%, 내년 건 0.1%를 내려잡은 건데요. 이 국제통화기금이나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진단도 올 상반기에는 어쨌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거다.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성장세가 점차 약화될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아무래도 그 양대축인 투자와 소비. 이게 부진하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수 부진이 걱정된다. 이게 가장 큰 전망치 하향 조정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로 하면 사실 와닿지 않는데 저는 주변에서 내수 부진이 분명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컨대 동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라떼를 내주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아주 많아져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서 그리고 또 그 인테리어 가게들, 그 동네 인테리어 가게들을 보시면요. 요즘에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이 어느 팀하고 조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가게를 해체하거나 부수는 분들, 그분들하고 많이 다닌다는 건 자영업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숫자에도 반영이 됩니다. 민간 소비가 올해 하반기에는 그 상반기 3%대에서 2%로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투자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 큰 걱정거리예요. 올해는 1.9%, 내년에는 1%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KDI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 쪽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에 대한 KDI의 전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금년에 1, 2, 3분기를 통해서 봤을 때 4, 4분기에서는 그냥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 그 취업자 수증가율이
한 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증가와 감소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 상당히 고용의,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또 내년 1, 4분기까지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취업자 수 증가가 0이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고용 한파가 확실하고 또 당분간 풀릴 기미도 없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한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건가요? 일단 일용직 일자리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런 취약한 부분부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게 네.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대표적으로 경비 아저씨가 계셨던 부스가 사라지고 무인화 장치가 들어선다든지,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게들이 늘어난다는 건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적어도 2-3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KDI도 그래서 올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런 노동 수요의 감소에 있다. 이거 쉽게 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 뽑는 사장님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가 7만 명. 사실은 저도 이 경제부 기자 오래 하고 처음 보는 숫자거든요. 네. 근데 7만 명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네. 4분기에는 혹여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상정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식적으로 국책 연구기관이 이렇게 하강 국면이다,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내년에는 소득 주도 성장의 이제 결실이 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이죠.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는 더구나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네. 다소 정부의 스탠스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놓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하성 실장이 당초에는 연말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연말에 다가와 있죠. 연말쯤이라고 했던 것을 좀 더 뒤로 미뤄서 내년이라고 했는데, 네. 내년에도 올해보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나빠질 거라는 게 민관 연구기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좀 계속될 걸로 봐요.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일종의 명현현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에서 바르게 고쳐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통증이 극대화돼 있다, 이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걸 두고 철학적인 논쟁이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언제 명현 현상이 끝나게 될지 그렇죠. 그냥 국민들은 이제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가 부진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 KDI가 기준금리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또 밝혔어요. 근데 한국은행으로서는 또 대출 부실 우려된다면서 금리 인상하겠다 계속 밝히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부분? 한국은행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그동안 소위 실기론 속에서 이제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줬거든요. 네. 그래서 10월에도 사실상 인상에 가까운 동결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네. 11월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올라갈 걸로 시장에서 대부분 예측을 해왔는데, 네. 증시 상황도 불안한 상태고요. 잇따라서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잡고 있는 와중이라 네. 한국은행이 옴쭉달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KDI의 전망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놓고 이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이 서로 엇갈린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이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힘을 합쳐 함께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미세먼지도 하루빨리 걷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오아시스 여기까지고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